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일단 천안 가격 대장을 기준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안의 대장이 누굴까요? 신불당에서도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거를 사실 제 이제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항상 동서남북을 하면 돼요. 아파트를 볼 때 네. 동서남북 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없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걔는 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있는 아파트는 절대 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서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 친구가 대장이에요. 불당 지웰 더샵. 왜 대장이에요 하면 일단 초등학교 가까워야 되고 네.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도 좋지 않아요? 상권도 가까우니까. 근데 상권 가까운 게 좋을까? 학교가 조금 더 가까운 게 좋을까? 학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점수를 또 얻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상복합인데 여기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 왼쪽 공홈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죠. 애들 바로 공원 나와서 뛰어놀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원 가는 건 조금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네. 아파트 한 타지 하나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얼마 정도 할까? 이걸 빨리 판단해. 사실은 이거를 보기 전에 가격을 딱 때려야 돼요. 네. 때려봅시다. 네. 때렸습니다. 33평 기준으로 평당 얼마 해야 될까요? 얼마면 이걸 개타할까요? 한 2,500? 2,500? 자, 그럼 동탄 이기 신도시 얼마 네. 했는지 기억나요? 동탄 이기신 도시요? 네. 33평 기준으로 평당가. 그게 한 2,800? 2,800? 3,000이면 거의 10억이거든요. 네. 지금 10억 할걸요? 걔를 알아야 얘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비싸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동탄보다 비싸면 비정상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동탄은 지방광역시니까. 강역시급이니까. 네. 아, 깔끔하네요. 저번에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딱 클릭해보면 실거래가를 찍어볼까요? 33평 기준으로 호가 제일 저렴한 가격 지금 야. 12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3,500 정도 해요. 야, 호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호가 올라왔죠. 지금 10억 찍고 지금 바로 네, 한 2억 정도에 올려고 했네요. 근데 어쨌든 10억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네. 평당 이미 3,000 하고 있는 거고 그게 3,500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를 까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지금 광역시급이랑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10% 까면은 천원 대단하네 되는 거고 네. 한 20% 까면 적정할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생각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봐야 이게 진짜 우리 머릿속에 남아요. 3,000이면 이걸 괜찮게 볼까? 3,500에서 20% 까면 2,900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정도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33평 2,900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마음으로 평당 좀 저렴한 거 아닌가요? 저렴하죠. 네. 그래서 광역시랑 이 친구랑 몇 프로를 잡는 게 맞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맞출 수는 없고 과거 이력을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 돼요. 광역시 중에서 울산 있죠? 네. 울산도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11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울산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문수로 있죠. 아이파크거든요. 그 다음에 천안의 불당 지을 더샵 대장 이 두 친구 최근에 실거래가 둘 다 찍혔거든요. 네.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울산이 지금 주황색이에요. 미세하게 울산이 높았죠. 네. 광역시니까 높은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시세는 어때요? 그래도 미세하게 높은데요? 미세하게 높아요. 네. 근데 천안에 지금 호가가 7억 7천. 지금 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수로 2차는 호가가 8억대도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네. 나요. 얘도 지금 7억 7천이라서 8억대 나오면 그게 딱 적정 시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뭐 한 10% 고작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창원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창원하고 비교해보면 과거에 이제 창원이 좀 높았어요. 네. 그러다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천안이 따라왔었고 그러다가 또 창원도 다시 힘받아가지고 와.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둘 다 조정받고 지금 현재 창원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천안도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저점 찍고 오르긴 했지만 다른 지역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 들죠.
병구님, 근데 창원이 지금 보면은 울산보다 좀 더 네. 저렴해야 되잖아요. 울산은 네. 광역시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천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그럼 지금은 창원이 네. 좀 살짝 근데 요거는 이제 네. 아파트를 하나를 샘플링 한 거라서 네. 이거를 보고 전체 지역이 다 그 정도 갭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좀 몇 개월, 1, 2개월만 지났는데 갑자기 불당이 올라가지고 시세가 탁 실거래 돼버리면 아,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냥 이건 찰나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적 볼까요? 대전하고 비교해보면 대전 서구에 있는 뭐 크로바라든지 대전 아파트랑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좀 도안 신도시에 있는 연식이 이제 조금 된 뭐 트리플 9단지 이런 친구랑 비교해보면 딱 적당하거든요. 유성구에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도 도안 신도시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이 아파트가 항상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는데요. 네.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대전이 가격이 좀 많이 빠졌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기 천안이 이거 조금 고평가네? 이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지역을 비교해 봤잖아요. 네. 다른 지역 다 비교해 보니까 천안은 그냥 적정한데? 라는 생각이라면 오히려 대전이 좀 더 빠졌구나.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네. 이게 뭐 천안이 무조건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대전 유성구가 세종 입주로 인해서 세종도 가격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직격탄을 사실 유성구가 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빠졌구나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역시하고 사실 비교를 하긴 했는데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1급지가 아니라 1.5급지랑 비교를 했어요.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1급지랑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퍼센테이지가 한 70%선 아닐까 싶어요. 30%씩이나 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평당 얼마였어요? 2,500인데 저쪽은 3,500이었거든요. 맞잖아요. 아, 네. 그래서 광역시 대비 한 30% 정도다.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왜냐면 광역시는 뭐 200만, 300만 하는 곳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뭐 이제 다 합쳐봐야 100만도 조금 안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고 보면 동탄이 대단한 거예요. 동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동탄 이기 신도시가. 네.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또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병구님, 그럼 저희 네. 이제 지금 현재 가격 네. 적정하다. 네. 그리고 광역시 그 도시의 70%면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앞으로. 네. 근데 재미난 게 네. 최근의 시세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가 지금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70이 된 거예요. 근데 저 가격 빠졌을 때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고가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광역시들 중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변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대구도 저렇게 못 가고 있고요. 해운대도 저렇게 못 가고 있고요. 울산도 저렇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광역시보다 이 친구가 훨씬 더 빠르게 하락을 조금 더 한 만큼 회복하고 있다. 다른 곳들보다 이곳은 입주 물량이 좀 많았어요. 네. 탕정이라고 하는 2등 하는 입지가 너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타격을 받은 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이 친구처럼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이런 것들은 입지가 좋은 곳은 꼭 33평이 아니라 큰 평수를 봐야 돼요. 이런 친구 이렇게 가고 있죠. 네. 평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40평대로 가면 옛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과거 고점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 딱 찍히는 순간 더 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많이 빠지도 않았는데 과거 시세를 거의 빠르게 회복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흐름을 알면 그 다음 입지를 클릭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아까 뭐 삼성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제 클릭해 보면 어떨까요? 빠르게 회복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아직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요. 했네요. 아니죠. 한 건 아니죠. 네. 지금 이제 저점에서 거래가 좀 됐다.
까지만 있지 네. 여기서 조금 더 가야지. 조금 더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반응이 있죠. 네. 여기는 호가만 있고 점이 없잖아요. 이거는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4억대다가 이제. 근데 요 밑에 있는 걸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여기에 좀 거래가 많았다. 아, 그래서 좀 한두 개만 탁 찍으면 진짜 여기는 뭔가 조금 가격이 상승적으로 조금 점을 찍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저쪽보다는 느리죠. 네. 네, 그 차이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좀 더 확실히 위로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구도심 있는 아파트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바로 클릭해보면 되거든요. 두정역 푸르지오 2009년식 구도심. 아, 여기는 이제 뭔가 아직도 바닥을 다 져야 되는 느낌들이 약간 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긴 하죠. 이번에 그럼 결국에 두정역에 있는 것도 신불당과 같은 모습을 나중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타낼 수 있죠. 당연히. 네. 모든 사람들이 신불 땅을 계속 높은 가격에 살 수는 없잖아요. 격차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려고 하죠. 이번에 네. 근데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천안도 많잖아요. 네. 둘 다 많은데 네. 천안은 이렇게 회복을 했고 네. 대구는 회복을 못했잖아요. 네. 그럼 천안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천안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불당 1급지가 시세가 많이 빠졌어요. 자, 서울이 있고 경기도 있고 인천이 있잖아요. 네. 서울이 많이 빠졌나요? 서울의 1급지가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안 빠졌어요. 15%에서 정말 많이 빠진 곳은 20%. 네. 근데 이제 외곽으로 가면 30%, 인천 40%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네. 천안의 1급지가 35%씩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지금 이제 실거주자분들이 그걸 살 수 있는데 거래량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천안의 거래량인데 오로지 실거주자분들의 거래량만 제가 필터링한 거예요. 잘 봐요. 이게 2020년도는 누가 봐도 완전 초호황기였잖아요. 네. 이 기간 빼고 나면 지금 거래량이 과거 평균 거래량과 뭐가 다르죠?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래량 회복 다 안 됐어요. 네. 천안은 그만큼 입지 좋은 곳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한 거예요. 탕정도 이제 막 입주하고 나서도 또 실거주자가 거래를 많이 한 거예요. 새 아파트 지금 아니면 이 가격으로 못 사겠다. 그런 생각들이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을 놓고 봤을 때 대구처럼 많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천안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대구는 사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 대비 거의 2배 이상 많았지만 네. 천안 사실 적정한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2024년에 입주가 많은데 이 녀석도 따지고 보면 그 한양수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남쪽에 도심하고 정말 멀리 있는 곳에 3,000세대 이상 들어와요. 그거 도려내고 나면 사실은 입주 물량 적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3년에까지 공급 많죠. 네. 이게 대부분 탕정 물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산 구도심에 또 들어오는 것들인데 사실은 아산에 입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천안 신불당의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산 구도심의 입주 물량은 이 신불당의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산시도 많아 보이지만 딱 내년 초까지만 많지 그 다음에는 입주 물량이 되게 적어져요. 그래서 대구랑 인천이랑 이런 곳들이랑 다르다. 거기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입주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템포 약간 지나갔다. 그리고 잘 보면 저기 도심이랑 아무 상관없는 입주 물량이더라 라는 거라서 리스크가 다른 곳들보다 좀 적지 않나. 하락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은 입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결과는 썩 뭐 좋지 못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4월 달에 청약한 거죠. 네. 좀 미달랐거든요. 이 위치를 보면 좀. 이 지금 천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고요.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이런 친구들 좀 대거 미달랐거든요. 네. 이거 볼까요? 이때는 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을 때네요. 이때는 이제 구도심이기는 한데요. 네. 구도심이긴 한데 이 친구가 지금 언제 한 거죠?
12월 달. 네. 사실 그때는 심리가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네. 10월, 11월, 12월. 네. 그때 한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이거 보면 어디 갔냐? 천안 역세권 개발 요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안 라이크텐 이런 것도 예쁘게 짓긴 했는데 이거를 길을 건너가야 돼요.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옆에 뭐가 보이죠? 약간 유흥시설. 예, 유흥시설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게 사라질 기미가 지금 당장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조건이 조금 있던 단지이기도 해요. 음. 분위기가 좋았으면 좀 더 나았겠지만 분위기도 안 좋을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조금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볼까요? 천안하고 아산. 이 미분양이 있으면 1급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분양이 지금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죠. 네. 이게 다 천안 구도심이 있거나 아니면 천안 위쪽, 아래쪽 외곽에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걸 빼고 나면 사실은 한 절반을 줄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오히려 아산은 워낙 이제 구도심에다가 좀 많이 공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미분이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아산하고 천안은 온도 차이가 있다. 분위기가 다르다. 천안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는 온도 차이가 또 있다.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산까지 분위기가 좀 흘러 들어오려면 이런 리스크들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빠르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구님, 그럼 저희 네. 이제 천안 네. 현재 가격 네. 알아봤고 이제 미래까지 알아봤는데 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천안이 갖고 있는 가치, 삼성공화국의 우수한 학군의 학원가의 신도시의 그리고 상권, 이 5박자가 갖춰져 있는 도시다. 그리고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적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급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 거래가 옆으로 구도심으로 또 옆에 있는 아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님, 그럼 저희 네. 이제 입주 물량 이렇게 많긴 한데 네. 미래도 약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래? 네. 지금 이제 보면 그 천안이 이제 빠르게 바닥을 다지고 조금 더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회복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예요. 특히 신도시가 있는 1급지 중심으로. 그러면 광역시들이 다음번에 바톤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큰 형님들이 움직이면 또다시 천안 같은 지역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보면 일자리가 벨트가 위쪽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핵은 동탄 이 신도시거든요. 동탄 이 신도시가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훈풍이 다시 또 아래로 또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지금 대전하고 세종이 있는데 누가 더 지금 꿈틀거리고 있냐면 세종시가 더 많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천안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전, 세종에 거주하는 분들이 천안을 제일 관심 있어요. 왜? 이거를 살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천안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분들도 실제 여기 있으면서 천안을 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청주도 당연히 관심이 많지만 또 그래서 이 지역들이 회복하게 되면 그 여파가 또 일로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떨어진 지역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빨리 움직일까? 작은 도시가 더 신도시스러운 곳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젊은 분들이 많은 곳들이 특례 보금자리를 써서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곳들 중에 대전보다는 세종시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세종은 신축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불당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디 움직일까요? 대전 같은 것들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나면 청주도 한 템포 늦게 움직일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같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엄청 빨리 회복할 거다 그런 생각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1급지를 바라볼 때랑 2급지, 3급지를 바라볼 때의 관점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급지만 바라보면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그런 생각 들고요. 평균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천천히 가고 있구나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입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구님, 이제 어디 살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알아볼까요?